나는 하은, 22살. 지금도 경기도 북쪽의 작은 도시 양문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여긴 뭐든 천천히 흘러간다. 특히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스며들고 거리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오래된 아파트 벽의 갈라짐 소리만이 남는다. 우리 집은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철길 바로 옆이다. 밤마다 전철이 지나가면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 진동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 마치 누군가 말해주는 것 같았다. 너 혼자 아니야. 그냥 세상이 조용할 뿐이야. 아빠, 이름은 지훈, 52. 평소엔 말수가 없고 기계 냄새에 살짝 위스키 향이 섞여 있는 사람이었다. 엄마, 선희, 48. 온화하지만 화날 땐 날카로워진다. 두 분은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부부 같았다. 토요일이면 늘 그들만의 작은 의식처럼 부엌에 앉아 작은 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며 오래된 플리스 잠옷을 입고 추억 이야기를 나눈다. 난 그런 날이면 늘 내 방 침대 위, 무릎까지 올라오는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나는 다홍빛 벨벳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이 때처럼 양갈래 따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다. 입술에는 딸기향 틴트를 살짝 바르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리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곧이어 엄마의 잘 자 소리. 그리고 침실 문 닫히는 소리. 난 조명을 끄려다 머리맡에 달아놓은 작은 조명줄만 켜둔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때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흰색 러닝 셔츠에 회색 추리닝 바지,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아빠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는 눈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선희야. 아직 안 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내 침대 끝에 살짝 앉았다. 매트리스가 움푹 꺼지고 그의 손이 담요 위로 내 팔 가까이에 떨어졌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빠, 나 하은이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있었다. 그의 숨결이 거칠었고 내 가슴도 희미하게 떨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내가 엄마인 줄 알고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하며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신문을 읽고 있었다. 엄마는 마당에 있는 화분들을 손보고 있었고 나는 발끝이 드러나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피했다. 아무 말 없이. 그 후로 나는 예전처럼 늘어진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고 플라워 패턴의 얇은 리본을 머리카락에 묶었다. 높은 목에 크림색 니트에 롱스커트를 입었고 종종 허벅지까지 오는 니삭스도 신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렇게 입고 싶었다. 그의 눈길이 점점 더 자주 내게 머물렀다. 욕실 앞을 지날 때 머리를 말리는 나를 힐끗 바라보았고 내가 부엌에서 얇은 니트 차림으로 설거지할 때 잠깐 멈춰 섰다 가곤 했다. 어느 저녁 그는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연분홍색 실내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걸 하네? 그가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무릎이 내 허벅지에 닿을 듯 말 듯. 예쁘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아무 생각 안 나서 좋아요. 그가 말했다. 난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 침묵.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렸고
내 맨발을 힐끗 바라보았다. 나는 분홍빛으로 칠해진 내 발톱을 생각했다. 그 시선에 조금은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들었다. 불쾌하지 않은 아주 미묘한 설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는 사라지고 매일 아침 나는 은은한 향이 나는 헤어오일을 바르고 머리카락을 반묶음으로 고정시켰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사용했던 작은 진주 브로치를 스웨터에 꽂기도 했다. 엄마가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아빠는 자주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어느 날 나는 야은 크림 베이지색 니트 셋업을 입고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브라운 니삭스를 신고 있었다. 날씨는 제법 쌀쌀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맨발을 선호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그날따라 퇴근이 늦었다. 나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끓이며 그의 늦은 발소리를 기다렸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잠시 정지된 듯한 느낌. 나는 차를 2잔 준비했다. 그가 씻고 나올 때쯤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는 잠옷바지에 회색 후드를 걸쳐 입고 나왔다. 눈빛이 지쳐 있었지만 나를 보며 작게 웃었다. 따뜻하네. 그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엔 감기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그의 눈길이 내 무릎 아래 니삭스 자락 근처를 몇 번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알아챘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조용히 살구빛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었다. 얇고 긴 소매, 작은 진주 단추.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저 내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조금 더 여성스럽게 느끼고 싶었다. 나는 바닥에 작은 쿠션을 깔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 없이 조용히 문이 열렸다. 아빠는 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 못 자? 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창가 쪽에 놓인 암체어에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등진 채 창밖을 보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와 창문에 맺힌 습기.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빠, 저 어릴 땐 겨울이 좋았어요. 이불 속에서 같이 누워있는 게 좋아서.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내 손이 따뜻해서 좋았어. 언제나 작고 포근했지.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감싸주었다. 그 손은 기름때가 묻은 손도 아니었고 엄한 아버지의 손도 아니었다. 그냥 외로운 한 사람의 손이었다.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날 이후 난 계속 후회했어.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만 하진 않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넌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그걸 나는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아빠를 그냥 아빠로 보는 게 이젠 잘 안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 앞에 다가가 앉았다. 그의 무릎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 눈빛엔 여전히 혼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또한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우리는 선을 넘은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아직은.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옆에 있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그 대신 행동이 달라졌다. 아침이면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 우유를 식탁 위에 올려두곤 했고 내 방 창문 틈에 작은 패브릭 향주머니를 걸어놓기도 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가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심하게 옷을 입지 않았다. 반투명한 실루엣이 비치는 아이보리 컬러 니트, 허리를 살짝 조이는 짙은 남색 주름 스커트, 그리고 야은 레이스 무늬의 검정 스타킹. 그가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 눈길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하루는 내가 학교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거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을 때였다. 아빠는 부엌에서 조용히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찬장을 열어 식초와 단무지를 꺼냈다. 그는 내 옆에 다가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너 요즘 좀 다르게 보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그는 한순간 말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게 말했다. 여자처럼. 아주 성숙하게. 그 말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슬아슬했다. 나는 눈을 내리깔며 단무지를 접시에 올렸다. 고마워요. 그 말은 감사라기보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인디 핑크색 실크 파자마를 입었다. 느슨한 바지 대신 짧고 가벼운 하의. 상의는 단추가 3개만 채워져 쇄골과 살짝 드러난 가슴 윗부분이 비쳐 보였다. 몸에는 바디로션을 발라 가볍게 윤이 났고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나를 깨우듯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엔 내 방이 아닌 거실로 불을 끄고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하은아, 잠깐 얘기해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무섭기도 했고 어딘가 모르게 끌렸어. 그의 말은 너무 솔직해서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내 손을 올렸다. 전 이해해요. 그리고 그게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지만 곧 조심스럽게 내 등을 감쌌다. 그 품은 어릴 적 안겨 울던 품이 아니었다. 지금은 내 몸이 조금 떨릴 정도로 낯설고 깊었다. 우리는 그저 안고만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느릿하고 조심스럽게 어떤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극도의 주의 속에서 이건 잘못일지도 몰라.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뭐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창문 밖은 온통 흰색. 마치 세상이 아무 말 없이 덮어버린 이불 같았다. 나는 흰색 니트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손등을 덮는 긴 소매, 그리고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단정한 기장. 하지만 원단은 얇고 부드러워. 살결이 흐릿하게 비쳤다. 허리에 브라운 벨벳 리본을 묶고 머리는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거울을 보며 살짝 웃었다. 차갑고 조용한 겨울엔 이런 부드러운 옷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아침 일찍 외숙모네 집으로 갔다. 서울 양천구 가족들 모임이 있다고 했다. 이틀 밤을 비울 예정. 아빠는 말없이 엄마를 배웅했고 나는 연달색 무릎 담요를 들고 창가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둘뿐. 점심엔 고구마 크로켓과 꿀단 호박 수프를 만들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말없이 먹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다. 요즘은 내가 무서워. 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왜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내 마음이 아버지로서가 아닌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느껴. 나는 의자를 밀고 그 옆에 앉았다. 그의 손등에 내 손을 천천히 얹었다.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가요? 그는 내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은아, 넌 정말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엮었다. 그날 밤 나는 어릴 때 입던 한복의 안쪽 속적삼을 꺼내 실크 파자마 위에 가볍게 걸쳤다. 색은 연하늘, 자수는 연꽃 무늬, 단추는 닿지 않았다. 느슨하게 흐르도록 바닥에 작은 양털 러그를 깔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은한 생강향, 그리고 살갗 위로 떨어지는 겨울 기운.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내 앞에 앉았다. 이런 분위기,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선을 오늘은 넘고 싶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입술은 떨렸고 그 감촉은 지금까지 어떤 위로보다도 깊고 조용했다. 나는 그를 안았다. 두 팔로 가볍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서로를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밤이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다. 나는 작은 탁자 위에 편지지를 꺼내 무언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담요 끝을 자꾸 만지작거렸다. 하은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응. 그의 눈빛은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가장 단단히 붙잡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 잠시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나는 펜을 놓았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왜요? 나는 물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린 너무 멀리 왔고 이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어릴 적 내가 좋아하던 작은 종이학이 들어 있었다. 너랑 했던 종이접기. 아직도 기억해. 그가 말했다. 그땐 널 안아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나는 미소 지었다. 작은 눈물이 흘렀다. 그때도, 지금도, 난 아빠가 좋았어. 그는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손바닥, 차가운 볼. 넌 나를 무너뜨렸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했어. 나는 속삭였다. 그럼 왜 도망가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한참을. 어릴 적처럼.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가 돌아서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달려가 그의 등 뒤에서 안았다. 가지 마요. 그는 몸을 굳히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널 안고 싶어질 때마다 그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지켜보고 싶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어떤 이름으로든. 나는 등을 조용히 눌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럼 이름을 바꿔요. 딸 아니어도 사람으로. 그냥 하은으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그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남긴 하얀 셔츠를 껴안고 침대에 앉아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문 앞엔 작은 종이학 하나와 손글씨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다시 만날 거야. 그땐 아무도 우릴 가르지 못할 거야. 그때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때도 넌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종이학을 가슴에 안고 문을 닫았다. 밖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